쉬고 싶다는 말보다 같이 해보자는 말이 먼저 나와야 진짜 부부야. 시작도 전에 내가 다 떠안으면 그건 짐이지. 사랑이 아니야. 안녕하세요. 몸 튼튼 마음 튼튼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노후와 마음을 지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함께 끝까지 들어주시고 댓글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봄이 막 시작된 3월. 성우는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가지들이 조금씩 봉우리를 틔우기 시작했다. 마치 자신의 새로운 삶이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이제 딱 30일 남았네. 성우는 책상 위 달력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4월 5일. 그날이면 자신과 서연은 부부가 된다. 신혼집 계약도 끝났고 예식장 예약도 마쳤다. 하객 명단도 거의 정리되었고 청첩장도 이번 주 안에 발송될 예정이었다. 성우는 중견 제조업체에서 5년차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연봉은 평범했지만 안정적이었다. 서연은 어린이집 교사였다. 둘 다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맞벌이라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다. 부자가 되진 못해도 아이 하나쯤은 키울 수 있고 1년에 한 번 해외여행도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오빠, 오늘 퇴근하고 가구점 갈까요? 서연이 보낸 카톡 메시지가 떴다. 성우는 웃으며 답장했다. 그래, 소파랑 식탁 보러 가자. 7시쯤 집 앞에서 만날게.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가구점을 돌아다녔다. 서연은 베이지색 소파를 보며 눈을 반짝였다. 이거 어때요? 우리 집 분위기랑 딱 맞는 것 같아요. 좋은데. 근데 이 브라운색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에이, 베이지가 더 따뜻해 보이잖아요. 사소한 의견 차이도 즐거웠다. 함께 만들어갈 집, 함께 채워갈 시간들, 모든 게 설레고 기대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성우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다. 서연이 자주 피곤하다는 말을 했다. 오늘도 진짜 힘들었어요. 애들이 감기 몸살이라고 다들 보채고 많이 힘들지? 내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까지 애들 돌보다 보면 진짜 지쳐요. 쉴 틈이 없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결혼하면 좀 쉬엄쉬엄 할 수 있을 거야. 성우는 그렇게 위로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지쳐 보였다. 그러게요.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연은 내내 창밖만 바라봤다. 성우는 무심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작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왠지 무거워 보였다. 성우는 그저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고 생각했다. 모든 신부가 그렇듯 결혼식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피곤한 일이니까. 하지만 성우는 몰랐다. 서연의 머릿속에서 이미 다른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생각이 곧 두 사람의 미래를 흔들게 될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일요일, 성우는 어머니 최미정을 만났다. 미정은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혼자 살고 있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다. 서연이는 오늘 친구들 만난대요. 결혼 전에 마지막으로 모이는 거래요. 그래. 그럼 둘이 천천히 얘기하자. 미정은 아들에게 밥을 차려주며 물었다. 준비는 잘 되고 있니? 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다음 주에 청첩장 돌리면 끝이에요. 서연이는 괜찮아? 응, 요즘 좀 피곤해하긴 하는데 뭐 다들 그렇잖아요. 미정은 아들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결혼은 시작이야. 준비보다 시작 후가 더 중요해. 알아요, 엄마. 같이 걷는 법을 배워야 해. 혼자 앞서가거나 혼자 뒤처지면 안 돼.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어머니의 그 말이 곧 자신에게 얼마나 절실한 조언이 될지. 결혼식을 정확히 한 달 앞둔 어느 금요일 저녁, 성우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거래처 직원과 미팅을 마치고 나왔다. 김성우 씨?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다. 서연의 어린이집 동료인 정민호 선생님이었다. 지난해 서연의 생일 파티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다. 아, 안녕하세요. 정민호 선생님. 우와, 여기서 다 만나네요. 근처에서 일하세요? 네, 저기 건물에 회사가 있어요. 선생님은요? 저도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요. 그나저나 이제 결혼 얼마 안 남았죠.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다음 달 5일이에요. 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그런가 서연 씨가 벌써 퇴사하셨더라고요. 요즘 출근 안 하시던데 이제 정말 못 보겠네요. 좋은 분이셨는데 아쉬워요. 순간 성우의 표정이 굳었다. 네? 뭐라고요? 퇴사요. 서연 씨 퇴사했잖아요. 언제요? 민호는 성우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눈치챘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혹시 모르셨어요? 지난주 수요일이 마지막 출근이었는데 지난주 수요일이요? 내 결혼 준비하신다고 미리 정리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제가 말하면 안 되는 거였나요? 성우는 머리가 멍해졌다. 지난주 수요일이면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는 얘기다. 서연은 그동안 매일 아침 출근한다고 집을 나섰다. 오늘도 애들이 많이 보채서 힘들었어요라고 전화도 했다. 그런데 퇴사했다고? 아, 네, 제가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급하게 가봐야 할 일이 있어서요. 성우는 황급히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니, 정확히는 불안했다. 왜 말을 안 했을까? 왜 숨겼을까? 그날 밤 성우는 서연을 만났다. 약속된 저녁 식사 자리였다.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연아, 오늘 퇴근하고 뭐 했어? 응. 그냥 집에서 쉬었죠, 왜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이요? 오늘도 애들 때문에 정신없었죠. 왜 갑자기요? 성우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서연아,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서연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무슨 말이에요? 퇴사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누가 말했어요? 그게 중요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하려고 했어요. 언제? 지난주에 그만뒀다며? 일주일 동안 매일 출근하는 척 했잖아.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미안한 기색은 없었다. 오히려 조금 당당해 보이기까지 했다. 어차피 결혼하면 그만둘 거잖아요. 그래도 의논을 해야지. 우리 같이 벌어서 생활하기로 했잖아.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매일 애들 돌보고, 부모들 컴플레인 받고, 서류 작업에 초과, 근무까지 정말 한계였어요.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해야지. 나한테 숨기면서 일주일 동안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 아니에요. 그냥 말할 타이밍을 찾고 있었어요. 성우는 답답했다. 서연의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이건 두 사람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었다. 서연아, 나 혼자 벌면 우리 생활 빠듯해. 신혼집 월세도 있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아?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알아요. 그래서 좀 쉬다가 다시 구직할 생각이에요. 언제? 결혼하고 적응되면요, 한 6개월? 1년? 1년! 성우의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서연아, 1년이면 내가 혼자 다 벌어야 한다는 거야. 그것도 신혼 때부터. 이제 좀 쉬고 싶어요. 나도 평생 애들만 돌봤어요. 결혼해서는 내 가정, 내 아이나 돌보고 싶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다. 성우는 할 말을 잃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하고 헤어졌다.
성우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다. 내가 이기적인 건가? 아니면 서연이 무책임한 건가?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결혼이라는 출발선 앞에서 두 사람은 이미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 그날 밤 성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새벽 1시가 넘어서야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여보세요? 미정은 아들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다. 엄마, 가게로 와 국밥 끓여 놓을게. 30분 후 성우는 어머니의 작은 반찬 가게에 도착했다. 미정은 따끈한 소고기국밥을 아들 앞에 놓으며 물었다. 먹으면서 천천히 얘기해. 엄마, 서연이가 퇴사했대. 퇴사. 응, 지난주에 그만뒀는데 나한테 말도 안 했어. 오늘 우연히 알게 됐어. 미정은 조용히 아들의 말을 들었다. 왜 그만뒀대? 힘들다고 결혼하면 어차피 그만둘 거니까 미리 정리했대. 그럼 다시 구직할 생각은? 한다고는 하는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쉬고 싶대. 결혼해서 적응하고 나서. 성우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엄마, 나 혼자 벌어서 둘이 살기엔 빠듯해. 신혼집 월세만 해도 한 달에 80만 원이고 생활비까지 하면 저축은커녕 매달 빠듯하게 살아야 할 것 같아. 미정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녀는 자신의 지난 삶을 떠올렸다. 남편이 사고로 다친 후 20년 넘게 혼자 가족을 먹여 살렸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아이들 학비를 대기 위해 부업도 했다. 쉬고 싶은 날도 많았지만 쉴 수 없었다. 가족이 있었으니까. 결혼은 둘이 같이 짐을 나누는 거야. 미정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시작도 전에 내가 다 떠안으면 그건 짐이지 사랑이 아니야. 근데 엄마, 서연이 말도 이해는 돼. 진짜 힘들었나 봐. 매일 애들 돌보고 부모들한테 컴플레인 받고. 그래. 힘들었겠지.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일이 힘들면 잠깐 쉴 수는 있어. 한 달, 2달 쉬면서 재충전할 수도 있고. 하지만 성우야, 인생을 쉬겠다는 말은 달라. 그건 함께할 각오가 없는 거야. 엄마, 내가 지금 듣고 싶은 말은 좀 쉬었다가 다시 일할게요가 아니라 우리 같이 힘내봐요, 잤니?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말이 전곡을 찔렀다. 엄마는 내 아버지가 다쳤을 때도 쉬지 않았어. 쉬고 싶었지. 정말 쉬고 싶었어. 하지만 엄마가 쉬면 너희가 굶잖니. 그게 가족이야. 혼자 쉬는 게 아니라 같이 버티는 거. 미정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성우야, 엄마가 하나만 물어볼게. 서연이가 내 입장을 생각해 본 것 같아? 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결혼은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게 아니야. 둘이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짐을 나눠지는 거지. 한쪽이 전부 내려놓으면 다른 한쪽은 전부 짊어져야 해. 그건 동행이 아니라 짐꾼이야. 성우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 나 서연이 사랑해. 근데 이대로 결혼해도 되는 건가 싶어. 사랑은 감정이고 결혼은 생활이야. 감정만으로는 밥을 못 먹어. 미정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금 내가 흔들리는 건 당연해. 그런데 성우야, 흔들리는 게 나쁜 게 아니야. 지금 흔들려야 나중에 무너지지 않아.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대화를 해봐, 진심으로. 내 불안도 얘기하고, 서연이 얘기도 들어봐. 그래도 안 되면, 미정은 잠시 멈칫했다. 그래도 안 되면 용기를 내야지. 멈출 용기. 지금 멈추는 게 나중에 부서지는 것보다 나아.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말은 따뜻하면서도 냉정했다. 하지만 그게 진실이라는 걸 성우도 알았다. 새벽 3시, 성우는 어머니의 가게를 나섰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이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 때문이었다. 어머니와의 대화 이후 사흘이 지났다. 목요일 저녁, 서연이 먼저 연락을 했다. 오빠, 내일 시간 돼요? 우리 얘기 좀 해요. 그래, 어디서 볼까? 우리 처음 만났던 카페요. 거기서 7시예요. 다음 날 저녁, 성우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다.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처음 만났던 때를 떠올렸다. 2년 동안 사랑했다. 서로를 위해 시간을 내고 힘들 때 의지했다. 그랬기에 결혼을 결심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 왔어? 뭐 마실래? 아메리카노요. 성우가 음료를 주문하고 돌아왔을 때 서연은 조용히 앉아 손가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성우가 먼저 말했다. 서연아, 나 지난 며칠 동안 많이 생각해봤어. 나도요. 우리 제대로 얘기해보자, 솔직하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성우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서연아, 나는 내가 힘든 거 알아. 어린이집 일이 얼마나 고된지도 알고. 근데 나 혼자 벌어서 우리 둘이 살기엔 진짜 빠듯해. 지금 내 월급으로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거의 안 남아. 알아요. 그럼 조금만 더 일하고 상황 보고 그만두면 안 될까? 1년만이라도 우리 생활이 안정되면 그때 내가 쉬든 다른 일을 찾든 같이 결정하자.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오빠. 나는 평생 애들 돌봤어요. 7년이에요. 7년. 매일 20명 넘는 아이들 밥 먹이고, 재우고, 달래고, 부모들한테 눈치 보고, 원장한테 시달리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내 마음 이해해. 근데 서연아, 성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결혼은 같이 가는 거잖아. 내가 쉬는 동안 나 혼자 다 감당하라는 건 나한테는 너무 무거워. 그럼 나보고 계속 일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결혼해서 내 가정을 돌보고 싶어요. 내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어요. 남의 아이 말고 내 아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빠는 내가 좀 쉬겠다는데 왜 이해를 못해요? 나는 왜 안 돼요? 서연아, 나는 내가 쉬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야.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은 너무 이른 것 같아. 그럼 언제요? 언제가 적당해요? 1년 후? 2년 후? 그때 가서도 조금만 덜하고 할 거잖아요. 성우는 할 말을 잃었다. 서연의 말도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뭔가 어긋나 있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서연아, 내 말 속에서 우리가 안 들려. 네, 너는 계속 나에 대해서만 얘기해. 내가 힘들다. 내가 쉬고 싶다. 내 아이를 돌보고 싶다. 근데 우리는 어디 있어? 우리가 함께 시작한다는 건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오빠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제적 부담만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은 생각 안 하고. 내가 언제? 지금이요. 나는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오빠는 돈 얘기만 해요. 대화는 점점 평행선을 달렸다. 서로의 말이 벽처럼 부딪혔다. 성우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서연아, 우리 지금 같은 곳을 보고 있는 게 맞아? 무슨 말이에요? 나는 같이 출발선에 서자고 하는데 너는 나한테 너를 업고 뛰라고 하는 것 같아.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오빠, 그 말은 너무한 것 같아요. 미안, 근데 내 솔직한 마음이야.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다. 서연은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갔다. 성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테이블 위에 식어가는 아메리카노 두 잔이 놓여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달력을 확인했다. 결혼식까지 23일 남았다. 초대장은 이미 발송됐고 예식장 계약금도 냈다. 하객들은 축의금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 정말 결혼해도 되는 걸까? 성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서연과 성우는 서로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다. 가끔 필요한 업무적인 문자만 주고받았다. 예식장 최종 확인했어요. 축가 부탁한 친구한테 연락 왔어요 같은 감정이 빠진 메시지들. 결혼식까지 이제 3일 남았다. 그날 밤 성우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결국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쉬고 싶다는 말보다 같이 해보자는 말이 먼저 나와야 진짜 부부야. 시작도 전에 내가 다 떠안으면 그건 짐이지. 사랑이 아니야. 성우는 지난 2년을 떠올렸다. 서연과 함께했던 시간들. 첫 데이트 때 긴장해서 말을 더듬던 모습. 영화 보다가 울먹이던 모습. 자신의 승진 소식에 자기 일처럼 기뻐하던 모습. 그 모든 순간이 진심이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 본 서연은 달랐다. 자신의 피로와 욕구만 이야기했다. 둘의 미래가 아니라 자신의 휴식에 대해서만 말했다. 대화할 때마다 나와 당신이었지. 우리가 아니었다. 이대로 결혼하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서연이는? 성우는 신혼집 계약서를 꺼내봤다. 월세 80만 원. 자신의 월급 명세서도 확인했다. 세금 떼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250만 원 정도. 여기서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식비에 교통비에 통신비까지 빼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남았다. 그것도 아무것도 사지 않고 어디도 가지 않았을 때. 사랑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성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어릴 적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사랑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 더 중요했다. 새벽 4시 성우는 결심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 후에 서연이 받았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잠에 취해 있었다. 서연아, 나야 깨웠지. 미안해. 무슨 일이에요? 지금 몇 시인데? 서연아, 성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우리 결혼 잠깐 미루자. 뭐라고요? 지금은 서로의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 나는 내가 같이 걸어갈 준비가 안 됐다는 게 느껴져.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오빠, 무슨 소리예요? 결혼식이 3일 남았는데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초대장도 다 나갔고 예식장도 예약했고 하객들도 다 오기로 했잖아요.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서연아, 이대로 시작하면 우리 둘 다 불행해질 것 같아. 오빠가 날 이해 안 해주는 거잖아요. 아니야, 나는 널 이해해. 내가 힘들고 쉬고 싶다는 것도 알아. 근데 서연아, 너는 나를 이해하려고 했어? 침묵이 흘렀다. 서연아, 결혼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떠받치는 게 아니야. 둘이 함께 서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는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어. 그럼 오빠는 날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해, 지금도 사랑해. 근데 사랑만으로는 부족해. 현실도 같이 봐야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맞아. 서연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다. 오빠, 정말 이럴 거예요? 미안해. 서연아, 지금 멈추는 게 나중에 부서지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알았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럼 이제 끝인가요? 성우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지금은 그래야 할 것 같아 미안해. 전화가 끊어졌다. 성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게 맞다는 걸 알았다. 사흘 후 예식장은 조용히 취소되었다. 하객들에게 일일이 연락했다. 개인 사정으로 결혼식을 미루게 되었습니다라는 짧은 문자. 어떤 이들은 걱정하며 전화를 걸어왔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이해해줬다. 그날 저녁 성우는 어머니와 밥을 먹었다. 미정은 아들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국을 떠다 주었다. 많이 힘들지? 네, 근데 잘한 것 같아요. 그래. 내 선택이야. 엄마는 믿는다. 성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엄마, 결혼은 결국 같이 살아갈 사람을 고르는 거였네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정은 조용히 웃으며 아들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이 맞아. 근데 진짜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야. 같이 걷겠다는 의지야. 내가 버티는 게 아니라 같이 걷는 거. 그게 진짜 인연이지.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다. 그리고 빗속에서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또 다른 가족을 지켜내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튼튼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